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1학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건데요. 사실은 뭐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상황이 이제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효경이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은 그 학부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다녔죠. 거기에서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같은 포스텍에 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철강, 포스코랑도 가깝고 하니까 철강 재료, 그다음에 뭐 자동차 재료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라는 곳에서 한 또 2년 정도 같이 이제 GM 같은 그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 연구를 하고 2015년에 경상대학교로 와서 지금까지 또 여러분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뭐 사실 오늘이 뭐 역사적인 날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 학과에 3D 프린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3D 프린팅 연구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재 이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소재 개발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근처에 뭐 항공 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카이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항공 재료의 어떤 피로 특성, 뭐 파괴, 뭐 부식이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제 소개는 마쳤고요. 저는 오늘 뭐 더 자세한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로를 설정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학에 와서 이제 뭐 나이가 대략적으로 뭐 19살, 20살, 21살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죠. 이 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4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진로 선택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할 일, 내가 뭐 간단한 내용이죠.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뭐 고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고민을 다들 뭐 한 가지씩 하고 있을 텐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막 그런 연구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와 있죠. 뭐 학업 성적, 뭐 진로 또는 뭐 연애, 뭐 외모, 인간관계, 가족, 건강, 돈.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뭐 단 한 가지라도 '나는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쵸. 뭐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진로 앞으로 어떤 꿈을 꿀 것이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게 오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구체화하면 어떨까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구체화해서 난 정말 만약에 뭐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회피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나 고민이 많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느냐
라고 반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되고 싶은 직업 모두 다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오늘 하루는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 구체화 예시 한번 보실까요? 뭐 엑셀 같은 것들 뭐 써도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요즘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뭐 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2021년이잖아요. 그럼 2021년의 계획, 그다음 2022년, 뭐 2023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죠. 아까 뭐 가고 싶은 회사도 있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연구소 같은 것들, 뭐 어떤 포닥이나 창업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적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괜찮은가, 또는 또 안정적인 부분, 직업이 안정적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죠. 직장의 위치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요즘 워라밸 이야기도 하니까 뭐 워라밸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이런 책들 보셨을 거예요. 안녕,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해서 뭐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발레리나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 대학에 오면서 조금은 구체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된 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은 교수님들께도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에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회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요. 자, 2021년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2020년 500대 기업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를 보다가 이제 딱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쭉 시간을 두고 뭐 생각나는 예를 뭐 삼성전자라던가 뭐 이런 거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업들, 그리고 가고 싶은 기업, 그다음에 뭐 일하고 싶은 직장, 뭐 그런 곳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해 보길 바랍니다. 자, 작성해 보시고요. 자, 그 와중에 저는 그러면은 이 2020년 500대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요. 자, 2020년 500대 기업. 자,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500대 기업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500대 1위에서 100위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자, 1위 뭐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좀 키워가지고, 자, 1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뭐 포스코 다 아는 기업들이죠. LG전자, 한국전력공사, 기아자동차, 한화, 한국산업은행, 현대모비스, GS칼텍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희 전공에서 작년에 한 명, 올해 한 명, 작년에 2명, 올해 한 명이 입사를 했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금속 재료랑 관련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도 이렇게 금속 재료랑 관련이 많이 있고, 포스코도 당연히 금속 재료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억이 있는 기업들은 다 가실 수 있는, 뭐 기아 자동차도 그렇고요, 현대모비스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에 또 이제 저희 그 금속 전공에서는 배터리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도 가능하시고, 뭐 LG화학 배터리잖아요. 그죠? LG화학, SK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쪽들도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현대제철 이런 것도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 50대 기업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두산중공업도 우리 창원에 있죠. 뭐 많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한항공도 갈 수 있죠. 갈 만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삼성 SDI 이 반도체 그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 코어라던가 뭐 그다음에 LS 니코 동재련 구리 쪽 하는 또 좋은 기업들 다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삼성중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밑에 많이 있죠. 뭐 아시아나항공, 고려아연 이런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런 한국철도공사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101위에서 200위까지도 보면은 뭐 많이 좋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효성이라던가 뭐 동국제강, 뭐 현대중공,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갈 만한 회사들이 제가 이걸 쫙 한번 살펴봤더니 거의 탑 500위 안에서 저희가 갈 만한 기업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이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태어날 때쯤일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생이죠. 2000년대. 그러니까는 뭐 98년 이럴 때는 뭐 여러분들은 외환위기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IMF라는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의 1등이었던 기업들 같이 보시면은 그때 1등이었던 기업들이 뭐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은 한국전력, 포항제철, 그때는 포스코도 이름 포항제철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텔레콤 뭐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1년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많이 순서가 바뀌었죠. 삼성전자나 뭐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전통의 그런 기업들이 조금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 초등학생 때는 잘 모를 텐데 2008년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1위 기업들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새롭게 이제 올라온 것들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어떤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뭐 기아차라던가 이런 부분들, 현대모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원래 1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바이오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부분 올라오고, 또한 테슬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이제 리딩하고 있죠. 중요한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같은 이런 기업들, 그래서 BBIG라고 하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관련 그런 산업들, 기업들이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산업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BBIG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알테오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배터리 쪽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많이 늘었습니다. 인터넷 쪽인 대표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죠. NC소프트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산업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 상위권인데, 뭐 현대차는 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뭐 카카오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카카오가 최고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왜 의미가 있느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각광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우리 재료공학에서도 금속재료 쪽에서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하는 것들이 절대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랑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부호였는데 최근에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부자 순위에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테슬라 주가가 2019년 이때 초에 $305였어요. 근데 이게 완전 발로 뻥 차버렸죠. 발로 뻥 차서 2020년 2월 달에 $887, 거의 한 2배 넘게 2.5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상승한 이유는 전기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테슬라 그럼 지금은 주가 얼마냐? 88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죠? 675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주식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5분의 1로 분할한 거라 가지고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887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은 3,400 정도 온 겁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래서 저때 발로 차고 여기에서 한 900불 정도 된 거에서 3,400불까지 더 올라간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세계에서 굉장히 가장 유명한 그런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자동차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죠.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이제 음극과 양극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우리 학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기원 교수님, 그다음에 안효준 교수님, 그다음에 남태현 교수님, 조건구 교수님, 이런 분들은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실 전기차 관심 많은데 금속공학과는 아니고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 아니고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과에서 충분히 배터리 관련된 그런 것들을 꼭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에 뼈대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구조를 만들어야 될 텐데 구조에 강한 사람들도 다 있죠, 여기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상식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밑에 또 보면은 저도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설재복 교수님, 김정기 교수님, 이런 분들 구조재료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런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레디 교수님도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를 다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아인이 타는 자동차가 뭐였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테슬라를 타는 멋있게 날개 형태로 걸윙 도어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동차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실까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온 유아인 씨 자동차 봤어요? 문이 위로 이렇게 열리는. 근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 옆에 차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 얘기는 좀 있다 하고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국내 1호로 들어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또 국내외 셀럽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요. 요새는 길에서도 종종 보이죠. 타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지만 저도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 그건 끝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하면 디자인이 좀 그런 차를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나오면서 모든 걸 바꿔버렸죠. 여러 가지 논란을 몰고 다녔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는 엄청난 위상을 갖게 된, 주가가 10년 만에 약 50배 올랐고 시총 기준으로 토요타를 꺾고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된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아이언맨 봤어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테슬라 CEO가 그 캐릭터 만드는데 영감을 줬어요. 일론 머스크, 완전히 특이한 분이죠. 일주일에 120시간씩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0대 백만장자가 되고 30대가 되자마자 억만장자가 되고 로켓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하고 심지어 그 로켓은 우주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착륙해요. 리와인드 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대로 돌아오는 건 재활용하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디자인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세상에 없던 전기차를 만들고요. 이제는 태양광으로 아예 전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이 양반에 대해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뒷부분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차가 뭘까요? 벤츠? BMW? 아닙니다. 중소형은 단연 테슬라고요. 대형도 테슬라가 1, 2위를 다투죠. 벤츠를 꺾었다가 좀 엎치락뒤치락해요. 한국에서도 올해 3월에 수입차 판매 1위를 테슬라의 모델 3가 찍었어요. 아무튼 테슬라 2003년에 미국에서 설립됐어요. 기운의 발명가죠.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땄어요. 최근에 한화가 투자해서 대박을 쳤다는 니콜라라는 수소전기 트럭 회사가 있는데 그거 역시 이분 이름을 땄어요. 전기 모터 제작의 선구자였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650만 달러 투자해서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돼요. 기존의 친환경차라고 하면 디자인이 좀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골프카트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느린 차는 안 만듭니다. 매끈한 디자인에 폭발적인 성능을 내는 전기차를 만들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1971년생 일론 머스크, 우리 나이로 50. 진짜 특이한 사람인데요. 테슬라 초기 모델은 거의 백지 상태에서요. 아직 젊지만 돈은 별로 없는 그런 똑똑한 엔지니어들 고용해서 기존 차체를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몇 명이서 만들었을까요? 18명이서 만들었습니다. 불과 18명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일단은 전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주로 골랐어요. 왜냐? 집에 자주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주어진 작업을 마칠 때까지 사무실 책상 밑에서 자고 가세요. 주말에도 일하세요. 이랬대요. 심지어 또 직원이 가족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대표님, 너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주당 1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를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원들 약간 광신도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 자금을 어떻게 모았냐? 일단 24살이던 1995년에 친동생이랑 인터넷의 기업 정보를 위치 정보랑 같이 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첫 인턴 직원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사무실에서 그런 거죠. 이분이 지금 뭐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4년 만에 컴팩에 매각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250억 원 정도를 겁니다.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일단 집 한 채 사고 맥라렌 스포츠카 한 대 사고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해서인지 막 머리가 빠지고 있었는데 돈을 벌어서 머리를 심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은 돈으로 세계 최초의 일종의 인터넷 은행이 되는 엑스닷컴, 지금의 페이팔을 만듭니다. 이게 3년쯤 뒤에 이베이에 팔려서 3천억 원 정도를 우리 돈으로 법니다. 이게 불과 31살 때까지 이야기예요. 엄청 놀랍죠? 이렇게 31살에 이미 억만장자가 됐는데 어렸을 땐 어땠느냐? 일론 머스크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1971년에. 그리고 어렸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대요. 도서관에 있는 책까지 다 읽었대요. 백과사전 막 독파하고. 13살 때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500를 스스로 법니다. 그 정도로 천재성을 발휘하죠.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중2, 중3 때 같은 학교 애들한테 너무 맞아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기절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벌벌 떠는 아이였대요. 그래서였는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목표를 세우죠. 인터넷, 재생에너지, 우주사업 이 세 가지에서 자기가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이걸 차례차례 성공하면서 자신을 입증하죠. 다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키를 잡은 2004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기존의 전기차와는 다르게 좀 탐나는 디자인과 성능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SUV나 픽업 트럭이 아니라 눈에 확 띄는 작은 사이즈의 스포츠카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차체가 가벼워야 배터리도 좀 덜 들어가고 주행거리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KTX가 혹시 뭘로 가는지 알아요? KTX는 모터로 움직여요. 전기차 테슬라처럼.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KTX는 전선이 연결돼 있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처음부터 차량용 배터리를 시작해서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기존에 뭐 노트북 같은 데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약 7,000개를 병렬로 쫙 연결합니다.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었고 비용도 덜 들었어요. 그리고 2005년 초 회사 창립 단 1년 반 만에 시제품을 내고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시연 행사를 열죠. 4초 만에 시속 100km를 막 돌파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됐구나. 근데 이 배터리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배터리 부분이. 열을 가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로켓처럼 막 하늘로 치솟고 난리가 났죠. 수천 개를 폭발시키면서 실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변속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터 설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설계를 다시 합니다. 출시 일정이 점점 더 뒤로 밀려요. 맨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이 꼬이고 복잡했겠어요. 물론 이런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아무튼 2006년 출시다, 2007년 출시다 계속 이렇게 연기되다가 회사에 돈이 똑 떨어져요. 개발비가 당초 예상의 6배 넘게 듭니다. 그리고 2007, 8년이면 뭐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아까 대표님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일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직원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품을 반값에 만드세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막 합니다. 그럼 직원들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더 열심히 생각하세요. 잠들기 전에 계속 머리가 아플 때까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아까 그 차 팔고 집 내놓고 그리고 형제 친구들한테 막 돈 구하러 다니고 심지어 막 재혼한 아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혀요. 전용기 타다가 저가 항공 막 타고 다니고 CEO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를 안 그만둔 직원들은 몇 달을 끙끙 앓으면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부품을 만들어내요.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 돈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첫 모델인 로드스터가 출시되긴 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별로 돈이 안 됐어요. 그렇게 테슬라가 망할랑말랑 막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두 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테슬라고 하나는 로켓 만들어서 쏘는 스페이스X. 테슬라처럼 스페이스X도 뭐가 될 것처럼 막 호언 장담해놓고 6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1차, 2차, 3차 로켓 발사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4차 로켓 발사가 마지막이다 하고 있을 2008년 9월 드디어 스페이스X가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8년 크리스마스 전전날인 12월 23일 나사로부터 16억 불 지원을 약속받아요. 무슨 계약을 했느냐? 로켓을 싸게 만들어서 기존의 우주정거장의 물자를 나르는 일종의 우주 택배 사업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쯤 와이프한테 해줄 선물도 못 샀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부도 직전에 테슬라가 극적으로 마지막 투자금 마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좀 신기한 게 다음 전기차 첫 세단 모델 S를 만들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2009년 3월에 시제품을 공개했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벤츠의 다임러사가 테슬라 지분 10%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돈을 한 600억 원을 투자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도요타가 또 6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번엔 2.5%밖에 못 받지만 어쨌든 투자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가 됐을 거예요? 400배? 그리고 이전처럼 계속 출시 일정이 연기되긴 했었지만 결국 2012년 6월에 모델 S 출시에 성공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480km를 갈 수 있고요. 출발해서 시속 100km까지 4.2초 걸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해 말에 모터 트렌드 사상 최초 만장일치로 올해의 차로 선정돼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는 고급 세단의 대명사 벤츠 S클래스의 판매를 넘어서기도 하죠.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북유럽에 가면 되게 자주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 뭐 목표 달성 시기를 좀 널널하게 봤을 수는 있는데 약속한 건 다 지켰잖아. 근데 더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쓰레기 같았고 도저히 뭐 극복할 수 없는 나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그 사이에 막 이혼 소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온 거죠. 아 여기 플렉스하기 좋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UIC차 모델 X를 출시합니다. 그 위로 문 열리는 펠컨 윙도어라고 해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일론 머스크가 박람회에 갔는데 카시트에 뭐 애들을 이렇게 안아서 앉히려면 옆에 차가 있으면 문이 이렇게 열리고 비좁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없을까 생각해서 문 위로 열리는 걸 개발하려고 했대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아들만 6이 있거든요. 자기도 그런 니즈를 느낀 거죠. 그리고 중소형 세단 모델 3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논란 끝에 결국 성공합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보이죠. 그리고 모델 Y 한국에는 내년 쯤 나온다는 중소형 SUV죠. 이렇게 모델명을 다 모으면 S3XY 섹시가 되는 겁니다. 이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이버 트럭 정말 시제품이 미래에서 온 차같이 생겼죠. 구매 예약자만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돌아다니면 정말 놀랍겠죠. 알루미늄 안 쓰고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야. 이게 뭐 무슨 탱크 같은 거죠. 방탄 유리를 적용했다 그래가지고 쇠도수를 막 던지는데 시제품 행사장에서 유리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약간 망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죠.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확 바뀔 거예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런 거 갈 필요도 없고 부품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존의 뭐 생산, 정비, 판매, 일자리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심지어 인터넷으로 차를 팔거든요. 일자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겠죠.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테슬라의 상장을 폐지하겠다. 팟캐스트에서 막 대마초를 피우면서 막 방송을 하는 게 있었어요. 돌발 행동도 워낙 많이 하고 아이언맨에서의 페퍼포치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테슬라에도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2인자라고 불리는 미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는데 거의 옆에 붙어가지고 일정 조정해주고 사람들의 심기 살피고 일론 머스크의 기분을 살펴주고 그래서 일이 돌아가게 만들었었는데 아이언맨이랑 다른 점은 비서가 좀 더 대우를 높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주 동안 휴가를 가보세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비서한테 제가 해보니까 저 혼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밤낮 없이 일한 직원들한테도 비슷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긴 하죠.
그런 평가와 동시에 너무 일에 몰두해서 밤낮 없이 일하니까 RPM이 막 안 멈추는 거예요. 마약성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최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제 이름은 조현용이고요. 기자로 일해왔어요. 개인적으로 2016년 초에 테슬라랑 연락을 했어요. 미국 LA에서 모델 S를 섭외해서 아마도 국내 TV 뉴스 최초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그걸 갖고 오니까 회사 어른들이 무슨 테슬라야 해가지고 내용도 좀 줄고 방송 시간도 좀 밀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의심을 현실로 바꾼 일론 머스크,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보수적이고 규제가 가장 강했던 산업들, 자동차, 우주, 금융, 이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이뤘죠. 테슬라의 성공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경쟁자들 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게 하는 산업 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아무튼 얘기가 길었고요. 이 모든 변화를 체감하시려면 테슬라든 뭐든 좋으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한번 타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나요? 뭐 보신 것처럼 진짜로 이런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한 세계적인 기업의 성공이라는 게 뭐 그냥 단순한 노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 로고만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은 페이스북 다 아시죠?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다는 오히려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뭐 이런 걸 더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애플 뭐 잘 아시죠? 애플 잘 아시고 아이폰 쓰시고, 아마존은 뭐 사실은 미국에 살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뭐 그런 그 전자 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넷플릭스는 뭐 지금도 많이 보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구글은 뭐 당연히 또 잘 아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 굉장히 뭐 이끄는 뭐 전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팡이라고 이야기하는 팡. FAANG. 그래서 팡. 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넣어가지고 파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테슬라 넣어가지고 뭐 파망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많이 성장했느냐? 우리가 이 산업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그다음 자동차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금속재료공학과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율주행의 핵심은 뭡니까? 자동차가 자율주행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핵심은 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UAM이 사실 자율주행의 최종 종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뭐 우버가 이 사업을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곳에 이제 매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그 나르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UAM, Urban Air Mobility라고 이야기하는 UAM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2035년까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UAM 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빌딩 옥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빌딩 옥상들 우리가 에서 그 UAM이 착륙을 딱 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이 발전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이러한 UAM들이 날아다니기 위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로터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프로펠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만약에 고장이 나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안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한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예를 들자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한 대당 거의 뭐 10억이 넘는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 상용화가 되려면 한 대당 가격이 한 2억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들어간 소재를 어떤 걸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UAM의 어떤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많이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라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엄청난 기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도시망국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영상도 또 같이 보시죠. Automakers throw the word mobility around like crazy, especially at CES. But this year, Hyundai decided, you know what, we're going to go one step further and create our own air taxi.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우버가 사업을 The 매각하긴 SA1 했습니다. is Hyundai's air taxi that'll transport 4 passengers. Now, initially, it'll 네 have 명을 a 태울 수 pilot, 있다는 거죠. but the plan is to make it autonomous. 저 위에 because, 프로펠러가 of course, in the 돌아가는데 future, everything will be 저게 autonomous. 이제 Uber 멀티 and 로터 Hyundai 방식. have partnered 저 원래 together 있던 for 저게 this vehicle. This is actually 저게 the first 앞으로 가는 추진도 되고 그 다음에 위로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죠. 저렇게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건 뜨는데 역할을 하고 뒤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가는 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뭐 요거는 그쵸. 저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저것보다도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That partnership with Uber means you'll be able to book one of these things through the app. Now, when you have a lot of these in the sky, which is what Uber and Hyundai and a bunch of other companies want, they're going to come up with some safety issues. Hyundai says that because of all the propellers, if one fails, the other ones will pick it up. There's a lot of redundancies built into this air taxi. 여기 당연히 중요한 게 Plus, 경량 it'll have 소재, a parachute. So if 그다음에 everything 뭐, fails on this EV, it's an electric, then 배터리 it'll just 이런 거 float to the 굉장히 ground, 중요하죠. hopefully not on your house. Now, the way this thing works is it's not like your typical drone where all the propellers are always pointed down. It's a bit like a Harrier. Those back two propellers, when you take off, they are pointed down. But once you get going, they turn. 아까 제가 And when those 말씀드렸었죠. turn, it 뜰 때는 위로 propels 올라갔다가 the 저기 SA1 바뀔 수 forward. 있습니다. Now, 그 Hyundai 방식은 and 굉장히 Uber have 많습니다. thought 저것만 있는 beyond 건 just the 아닙니다. flying machine. They are talking about a hub. There's the S hub where these things will take off and land. And to get to those, they have these little autonomous pods. Hyundai during its press conference said that they would like these little pods to be as 저런 게 다 이제 iconic 뭐 as San 자율주행이죠. Francisco's cable cars.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how much regional flair you can add to, well, a tiny metal, it looks like a pill. But it will create this sort of hub and spoke situation where people from this part of town can go to a hub, be an autonomous vehicle, and then get in a flying machine Point that to may or may point-로. not be autonomous. Of course, all of this is in the, well, far future. It's going to be a while before these things take off. Literally. During its press conference, Hyundai said that they want to democratize air travel. It's tough to see how that will work, though, 이 정도까지 because 보실까요? these 이 정도로 보셨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UAE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또 설계해야 되는지 뭐 2부에 걸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